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연산자. 자, 자바에서 이 연산자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사칙 연산자가 있고요. 이 사칙 연산자는 다른 말로 산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가 있고 논리 연산자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바에서는 요 세 개의 연산자를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한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칙 연산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다 배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 근데 자바에서는 나누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나눈 몫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나누기고요. 얘는 나눈 나머지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이제 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눈 몫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을 3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나눈 몫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겠죠. 1이 아니라 3이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3.3333 이어질 수 있겠지만, 자, 그쵸? 3으로 나누게 되면 3.3333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퍼센트 같은 경우는 그럼 뭐겠어요? 나눈 나머지라니까 10을 3으로 나누게 되면 1이 되겠죠. 그죠? 그걸 구하는 게 바로 퍼센트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10 플러스 10. 당연히 이건 뭐가 나오겠다? 당연히 20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20 마이너스 5라고 작성했어요. 그럼 뭐 나와요? 15 나오겠죠?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20 곱하기 5라 썼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5, 20이니까 100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제가 10 나누기 3이라 했어요. 그럼 실행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자, 보면 3이 나오죠? 왜 3이 나올까요? 원래는 3.3333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죠? 근데 왜냐면 아까 제가 이거는 몫을 구하는 나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3.333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자, 10과 3은 데이터 타입으로 따지게 되면 무슨 데이터 타입이죠?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죠. 그죠? 정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정수하고 정수를 연산했을 때 그 결과가 아무리 실수일지라도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정수가 나옵니다. 정수.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정수와 정수 연산은 그 결과가 실수라 할지라도 결과는 정수가 나온다. 바로 이제 10 나누기 3이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3.3333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 둘 중 하나가 뭐가 되면 되냐면 실수가 되면 돼요. 실수. 제가 3과 3.0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정수하고 실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가 실수만 돼도 어떻게 된다?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3.3333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뭐 3이 아니라 10.0이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정수와 실수 연산은 뭐다? 그 결과가 실수이다. 당연히 이제 실수와 실수 연산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 결과가 실수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와 정수 연산은 그 결과가 정수가 나오고요. 아무리 결과가 정수라지 그 결과가 실수라 할지라도 정수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을 했을 때 뭐가 나왔다? 3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뭐 한다? 자, 여기다 이렇게 쓰고 하나만 더 퍼센트가 있다 했죠. 자, 퍼센트는 뭐예요? 얘는 나머지를 구하는 공식이죠. 그러면 자, 10을 3으로 나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논리형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 true, false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결과값은 바로 뭐냐면 true 또는 false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비교를 한다. 뭐 철수는 뭐 누구보다 키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 뭐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키가 작으면 참인 거고 아니면 false인 거고 그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요게 있고요. 그리고 요게 있고 적으면서 갈까요? 얘를 이상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초과라 하고요. 초과. 얘는 뭐예요? 이하. 그 다음에 여기는 미만.
무조건 꺽쇠가 왼쪽입니다. 꺽쇠를 가끔가다 여기다 쓰시는 분도 계신데 안 돼요. 이건 화살표죠 그냥. 그래서 꺽쇠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왼쪽에 위치하게끔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에 같다를 이렇게 배우죠. 근데 자바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같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게 같다예요.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느낌표는 이게 같지 않다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요거는 잠깐 제가 주석 보기로 하고요. 자, 10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제가 해석할 때 이거를 크거나 같다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니까 true가 나와요. 같진 않지만 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당연히 10은 3보다 크다 하면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5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작거나 같다 했어요. 당연히 작지 않죠. 그러니까 실행해보면 뭐가 나와요? false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다라 해버리면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false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같다를 표기해볼까요? 같다. 1과 1은 같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과 1은 같지 않다. 당연히 틀린 말이니까 이제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참 거짓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 논리연산자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논리연산자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엔드연산자가 있고요. 엔드라는 거는 그리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백스페이스 밑에 원달러 기호 있다 했죠? 그죠? 역슬래시. 그거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원달러 기호를 두 번 딱딱 누르게 되면 이런 걸 이제 파이프 기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걸 5월 연산자라고 합니다. 5월 연산자. 그 다음에 느낌표라는 게 있어요. 이 느낌표는 뭐냐면 낫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엔드 연산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냐면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인 경우에 그 결과는 뭐다? true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얘는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양쪽에 비교한 결과 값 중, 자, 결과 값 중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게 해당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데, 결과 값 중에 하나라도 false인 경우에 그 결과는 뭐다? false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처음에 논리연산자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여기다가 자, 10은 3보다 크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엔드연산자 이렇게 씁니다. 엔드연산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은 3과 같다. 자, 그러면 둘 다 참이죠.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참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와버렸어요. 여기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엔드 연산자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연산자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인 경우에 그 결과는 false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비교한 결과 값 중 하나라도 true인 경우에 그 결과는 뭐다? true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여기다가 자, 10 똑같이 갈까요? 10은 3,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 써서 1과 1은 같지 않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 얘도 10은 3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false고, 그 다음에 요거 바꿔야죠. 5월 연산자로. 자, 그 다음에 1과 1은 같은데 같지 않다 했으니까 false죠. 그러면 둘 다 false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false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얘는 한쪽이라도 참이 나와버린다.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참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느낌표가 있다 했죠. 자, 얘는 그냥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정을 의미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여기다가 true로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그냥 true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실행해 보면.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느낌표.
그럼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true가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rue가 아니다. 그럼 true가 아니면 당연히 뭐밖에 없어요? false밖에 없겠죠. 그럼 실행해보면 false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얘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false라 썼어요. 그러면 false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false가 아니다. 그럼 실행해보면 tru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부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자,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에 계산을 한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그냥 앞에서부터 계산하죠. 그죠? 근데 플러스랑 곱하기가 있어요. 그럼 뭐부터 계산한다? 곱하기부터 계산하는 거고. 만약에 뭐 그중에 뭐 소가로가 있다 하면 당연히 소가로부터 뭐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연산자 우선순위에 맞게 계산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연산자 중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사칙 연산자예요. 얘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순이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순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할 때 요 순으로 계산을 하셔야지 잘못되게 계산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자, 10은 10 플러스 10, 그 다음에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0이라 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ND 연산자 써서 10, 3 마이너스 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보통 계산을 어디서부터 한다? 뭐부터 계산하면 된다? 바로 연산자 우선순위에 맞게 이제 사칙 연산부터 먼저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20. 그 다음에 17. 그죠? 17이죠. 얘는 계산하면.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처음에 계산하면 17. 이렇게. 1회차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회차 계산하게 되면 이때는 뭐부터 계산하면 돼요? 바로 이 비교 연산자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17은 10보다 크다. 당연히 뭐예요? true죠. 그 다음에 10은 1보다 작다. 당연히 뭐예요? false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했을 때 true and false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지금 뭐예요? 거짓이 나와도 얘는 거짓을 했으니까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도 계산을 할 때 이런 류의 계산류가 있다면 여러분들 연산자 우선순위에 맞게끔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연산자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칙, 비교, 논리가 있고 사칙 연산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는 두 가지 나눈목과 나눈 나머지. 근데 나누기 연산하실 때 나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수하고 정수를 연산하게 되면 그 결과가 실수를 할지라도 결과는 정수가 나온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정수와 실수 연산은 그 결과가 무조건 뭐다? 실수입니다. 당연히 실수와 실수 연산도 그 결과가 실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결과값이 뭐다? true, false, 참과 거짓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상, 초과, 이하, 미만, 같다,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논리 연산자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AND 연산자, OR 연산자, NOT 연산자 이런 식으로 있고 AND 연산자 같은 경우는 양쪽의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면 true 한쪽이라도 false가 나오면 그 결과는 false 양쪽의 비교한 결과값이 OR 연산자 같은 경우는 양쪽의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면 그 결과는 false 근데 하나라도 true면 그 결과는 true. 그 다음에 느낌표는 부정을 의미하고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는 사칙, 비교, 논리 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